자, 이 강의는 제목이 일반 기업의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 실무입니다. 자, 벌써 2021년 결산과 세무조정을 마감한 지가 사실 이제 불과 며칠이에요. 이 강의는 4월 이제 중순에 들어가면서 이 강의를 녹화를 합니다. 역시 아직도 코로나가 워낙 이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수강하러 오진 않아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게 몇 월 더 지나가야 돼서 사실 지금도 모든 학원들이 전부 다 폐강이에요. 강의가 열리질 못해요. 그나마 열리는 것도 사이버 녹화를 위해서 한 두세 명, 세네 명 앉혀놓고 녹화를 합니다. 저희 아이파는 이런 동영상 강의가 어떤 전문화된 학원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여러분이 오면 오는 대로 모셔놓고 찍고 없어도 또 찍어요. 저는 그냥 또 몇 달간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녹화를 들어갑니다. 지금 이미 녹화되어 있는 게 2022년 개정세법이 이미 녹화가 되어 있고요. 개정세법이. 그다음에 IFRS라고 있죠. 그죠? IFRS. 입문과정 녹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사람도 모셔놓고 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입문을 했어요. 입문. 이제 어떤 닥치는 대로 시간 계획에 따라 찍습니다. 어마어마한 강의가 녹화되니까, 또 역시 2022년 결산, 2022년 세법 이런 걸 하기 위해 댁이나 또는 사무실에서 이런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길 바라고요. 또 예년과 똑같이 항상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또 똑같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아시지만 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 책은 경제법률사에서 제가 쓴 일반기업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여러분 절대 국제 회계 기준은 별도 강의가 있어요. 국제 회계 기준은 제가 그죠? 다음 주에 찍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그건 3일 24시간을 찍고요. 이거는 16시간을 찍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계정 과목별로 어떻게 하고 거기에 세무조정이 어떻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고참들이 듣는 반이에요. 쉽게 계정 과목별 회계와 세무처리라는 실무거든요. 가장 고참들이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당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일반 기업 회계가 안 돼도 어렵고 법인세 어렵고 그러니까 먼저 회계학도 좀 듣고 법인세법도 듣고 나중에 이 둘을 겹쳐서 한꺼번에 하니까 가장 고참들 베테랑이 됐습니다. 어려우면 다른 과정을 먼저 듣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초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교재는 13페이지부터 갑니다. 법인세법의 개정이 나옵니다. 1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세율이 10만 분의 25에서 10만 분의 22로 인하됩니다. 2월 15일 이후분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죠. 이 납부지연이라는 게 또 원천징수도 마찬가지로인데요. 납부지연을 할 때 그죠?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에다가 10만 분의 25인데 요놈이 지금 10만 분의 22로 인하되고 미납일수죠. 미납일. 내야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게 국세기본법이 바뀌면 전세법이 바뀝니다. 모든 세법, 지방세 포함해서 똑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의 이자가 10만 분의 20이니까 여기 제가 써놨죠. 연에 8.03%입니다. 옛날에는 연에 9.몇%라고 돼 있었죠. 제가 9.125%가 인하됩니다. 가산세 세율이 인하된 겁니다. 다만 얘의 변동이 미납일수가 올해 2월 15일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그러면 그 전날까지는 여러분 일변
10만 분의 25고요. 그 이후부터가 10만 분의 22가 됩니다. 요렇게 2월 15일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세법들의 시행령이 공포된 날이에요. 시행령이요.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요. 2번 안 보셔도 되고요. 3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게 들어왔다고 돼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칠판 DC를 납입하면 손금이라고 그러잖아요. DC라는 게 우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요. 근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그죠? 중소기업에 따르는요 퇴직연금 제도가 새로 나왔어요. 요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DC는 은행, 증권, 보험이 하지만 그죠? 여러분 요거는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 사람을 모아서 올해부터 이런 연금 제도를 운영한답니다. 이 제도는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모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맞고요. 시행이 4월 14일입니다. 그래서 4월 14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가 나오고 회사가 이걸 내면 당연히 이것도 손금이니까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조문이 다 들어갔고요. 요 중소기업의 정의는요, 그렇죠? 사람이 뒤에 가면 나와요. 다는 아니고 중소기업 중에 사람이 적은 분들에 한해서 이게 20명인데요. 20명 이하의 사람만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4번에 이건 사실은 스탁옵션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스탁옵션에서 그렇죠. 손금 인정이 돼요. 행사차익인데 거기에 근로복지기본법에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비슷한 제도입니다. 원래 있었던 거고서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익이 생기죠. 이 이익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집어넣는 제도입니다. 손금에 넣는 제도가 하나 신설됐고요. 5번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정상 시 근속연수의 명확함. 이건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여러분 이건 제가 보통 밑줄 그죠? 한 500개라고 떠들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놈이에요. 이제부터 30초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빨리요. 이걸 한번 양쪽 다 읽어보고 뭐가 바뀐 거지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자, 우리 반은 전문가들이 들어야 돼요. 어려워도 따라오시고요. 30초 시작. 왼쪽 오른쪽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건 그냥 여러분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로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다. 이건요. 근데 왜 밑줄 500개다.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세청이 가장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하나 생겼어요. 임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놓고 기업들이 또 퇴직금을 주고 있어요. 국세청은 당연히 이걸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면 기업들이 여러분 소송 조세불복을 걸어요. 조세불복을 걸어요. 근데 조세불복을 거니까 또 뭐야? 여러분이 이겨요. 국세청이 져요. 그런 미묘한 문제에서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명확하죠. 용어 잡아요. 개정세법 문구에 명확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죠? 이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어서 읽을 때 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라는 단서가 붙은 개정세법을 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려워서 몰라요. 뒤에 본문에서 하겠습니다. 6번 청소년 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에 들어왔고요. 7번 스펙하지 말고요. 8번도 사업을 양수할 때 양도법인의 결손금이 공제된다. 중요하지 않아 제가 볼 때. 9번도 보지 마세요.
넘어가서 10번 재해가 생기면 한 달인데 석 달 이내 신청을 하라. 최근에도 강원도 쪽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11번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요. 2월 말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들이 신고를 하는데 그걸 삭제했어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는 건데 성실신고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를 누구로 하냐를 2월 말에 신고하는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알아만 놓으시고요. 성실신고 대상이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이 원래가 성실신고는 지배주주가 50%가 넘어가고요. 주된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또는 임대나 이자 배당이 매출액의 70%인데 이걸 50% 이상으로 낮추니까 성실신고 대상이 늘어나요. 오히려. 성실신고를 왜 하는지는 자꾸 말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준이 좀 더 강화돼서 성실신고 대상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3 보지 말고 14번. 업무용 승용차, 그죠? 이런 비용을 손금이 되는데 명세서를 내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내는데 요걸 안 내면 가산세가 신설돼서 기본으로 손금 받은 거 1%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 손금으로 인정해 주요. 특히 이번에 아직까지는 제가 강의할 때는 대통령 당선인인데 그렇죠, 여러분요. 당선인이 고가의 차들을 법인들이 타고 다닌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하라 그랬어요? 뭐 차 색깔을 그 남바 색깔을 연두색으로 할까? 저는 아주 나쁜 생각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죠. 회사 돈으로 뭐 수억짜리 차들을 타고 다닌다 이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명세서 안 내면 가산세고요. 넘어가셨어요. 성실신고 가산세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17번 뭐 다 중요하지 않네요. 18번 상장 주식이 거래할 때는요. 실질거래가액인데 이게 경영권들이 이전이 되면 20%를 할증합니다. 이게 20% 할증하는 조문이 있는데 거기 예외가 오른쪽에 회생계획 이행이죠. 법정관리 등 이런 것들은 할증을 하지 않습니다. 좀 중요하지 않고요. 19번 넘어가고 20번 새로 나왔습니다. 외국 법인이 연락사무소를 냅니다. Reason Office라고 부르죠, 여러분요. 연락사무소라는 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만든 현지 법인도 아니고 지점도 아니에요. 그냥 광고나 정보 수집만 하는 걸 연락사무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래 법인세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그죠? 안 하는데 여기에 현황자료라는 거를 내달라. 현황자료를 내달라. 뭐 이런 일반 정의가 나왔어요. 넘기셔서 이거는, 그죠? 연말 기준으로 여러분 다음 연도 2월 10일에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냅니다. 연락사무소들이 있는 외국법인들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외국법인들이 내부거래 자료를 내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내부거래 명세서들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이제 이 외국법인과 관련된 자료는 여러분 전부 다 그죠? 6달 있다 내죠? 6달 있다 냅니다. 6달 있다가 내니까 연장이 된 거고요. 가상자산 하지 말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가상자산이 진짜 내년부터 과세가 정상화되느냐도 참 장담하기는 어렵네요. 물론 법인은 그건 개인이고요. 법인은 가상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건 당연히 법인세 내는 건 맞는 지금 평가 규정이고요. 뭐 이런 건데 개인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것들이 잘 모르겠죠. 지금 새로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라고 그래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양도소득세가 1년의 양도차익을 통산해서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원천징수로 3억까지 20% 넘어가면 25% 원천징수거든요. 이 제도가 존치가 될지를 모르겠죠.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만 이 폐지는
국회를 통과하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은 당선인이고 취임에도 내년이니까 항상 많이 남았죠, 지금요. 그래서 하여튼 지켜보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24번에 가결산이라는 방식이 있다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 그죠? 가결산이라는 방식이 있네요. 이 가결산은 중간연합인데, 중간연합인데, 이 중간연합으로 할 때, 그죠? 그런 판정. 왜냐하면 6개월간의 실적으로 하니까, 가결산으로 6개월이에요. 그죠? 중소기업을 해서 이게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인데, 6개월치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따져라. 워낙 당연한 건데 좀 늦게 나온 거 아닌가. 요렇게 시행규칙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법인세인데 빨리요. 여러분, 법인세 개정된 내용은 실제로 중요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역시 세법은요, 조특법이 바뀌는 겁니다. 조특법이 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에는 그냥 마이너한 것들 몇 개 배우셨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그쵸? 생계형 창업이 연간 매출액이 4,800인데 이걸 8천만 원으로 올렸고요. 좀 도움이 되시겠네요. 알줄 주유소는 여러분 끝에 가면 개정안이라고 나와요. 이 책을 쓰거나 여러분 지금 강의를 할 때 이해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개정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시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정식 작년에 법 통과할 때 내용이 아니라 추가적인 개정인데요, 여러분. 추가적인 개정인데 얘가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임시국회에 올라가 있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글쎄요, 100% 통과될 것 같으니까 연말 결산할 때는 보시죠. 알뜰 주유소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나온 겁니다. 내용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상생결제, 그죠? 중소기업들에게 돈을 빨리빨리 주면 세액공제 해주는데 요건을 좀 간단히 했다. 그죠? 그냥 현금 결제 비율을 하지 않고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다. 현금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요건을 없앤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상생협력기금입니다. 4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동사업 지역 잔호금에 출연한 것도 10% 세액공제를 해주고 보시면 알겠고요.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게 나오죠. 국가전략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인력개발비 세금 혜택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과 여러분 관련된 R&D 투자도 강화를 합니다. 투자세액공제도, 그죠? 투자세액공제도,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늘어나고 R&D, 연구인력개발비도 늘어나요. 다만 제가 안 하는 건 우리 아이파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상당수는 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R&D나 이 시설장치 투자가 잘 없겠죠. 24페이지 오른쪽에 4번이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백신이니까 읽어보고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6번도 안 합니다. 이런 거. 7번도 안 합니다. 8번도 안 번이고. 요새 9번 ESG라는 게 많이, 그쵸? 이게 정말 그러네요. 저는 아직도 잘 ESG라는 걸 모르겠는데 ESG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지속가능 경영 이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ESG랑 관련한 교육 비용이 R&D 연구인력개발비 대상에 추가를 합니다. 알아놓으시고 ESG라는 게 하도 많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번은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받아서 연구인력개발에 출연하면, 그렇죠? 요게 입금불산입되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R&D를 했을 때 입금불산입이 그냥 연장이 된 거고요. 11번 여러분들이 특허권들을 남한테 파시면 50% 감면을 하는데 이번엔 파는 게 아니라 넘기면 대여할 때는 여러분 중소기업만 25%를 감면했어요. 중소기업만. 이번엔 올해부터는 중견기업도 특허권을 남한테 대여했을 때 25%를 감면하고요. 12번 14개 지역 특구가 있고 이런 데 입주하면 감면을 합니다.
감면이 써 있죠. 요 감면 기간이 연장이 된 거니까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13번 그러니까 이렇게 감면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이 사업장들을 문을 닫거나 이런 왼쪽의 지역 이외로 이전하면 기존에 납부받은 세금을 추징하자 이런 게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자를 내라 그죠? 이자는 항상 똑같아요. 10만 분의 21을 냅니다. 폐업과 해산은 3년, 이사는 5년 이내 거를 추징하는 이자를 냅니다. 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됐어요. 세액도 납부하고요. 잘한 것 같은데요. 글쎄 강화됐으니까 잘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좀 피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14번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5번 벤처죠. 벤처인데 어떤 벤처 투자자 과세 특례가 뭐 여러분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있고 투자세액공제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 가로 2번에 3번 연구개발비를 3천만 원 이상 투자기업이라는 요건이 그렇죠. 뭐 단위 있었어요. 뭐 지식기반 서비스는 2천만 원 이상이면 되는데 요 조항을 그냥 아예 삭제를 했다.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16번 중소기업이 근로자들과 성과공유 계약을 맺죠. 성과공유를 맺어서 어떻게 해요? 이익이 나면 근로자에게 나눠줄게요. 이러면요, 근로자들은 이 계약에 따라 받으시면 연말정산 때 50%가 감면이 되고요. 법인세는 10% 세액공제거든요. 10% 세액공제를 여러분 15%로 5% 세액공제를 늘렸고요. 요건이 이런 약정을 맺고요. 성과공유 엔드가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라는 이 조문을 없애서 전 잘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안 나도 약정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거는 괜찮다. 꽤 괜찮은 제도고요. 세액공제율이 5%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17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의 무형자산이 들어옵니다. 오른쪽 4번이 중소나 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내국인은 아시지만 법인이나 개인이에요. 자꾸 조특법의 내국인은 법인도 포함된 단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소중견기업이면 우리나라 개인이나 우리나라 법인에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을 취득을 하면 여러분 그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시는 건 안 되고요. 이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 19, 20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어요. 너무 민감한 것들이라. 21번에 벤처기업이 그렇죠? 아까 법인세에서도 스탁옵션을 행사하면 선금이 되는데 그중에 벤처기업들이 임직원이 아니라 벤처기업이 30% 이상을 인수한 자회사 임직원들도 이런 벤처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건 사실 소득세 관련 얘기고요. 그리고요, 원래 벤처는 연회 행사 이익이 3천만 원 비과세인데 여러분 올해부터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5천만 원이고요. 조금 어려워요. 동그라미 3번 과세 이연 특례 여러분 이거 15초 줄게요. 읽으시면 오른쪽 4번까지 합쳐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여러분한테 어려워도 한 번 읽으세요. 읽으세요. 읽으셨어요? 자, 이건 제가 원천징수라는 수업에서도 그렇죠. 조금 중급 과정에서 떠드는데 여러분 스탁 옵션을 행사를 하는데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익이 버는 게 있잖아요. 그게 법인세법의 송금인데 그 번 분이 이걸 조특법에 그죠? 16조의 3항에 가면 여러분 이걸로 어떻게 16조 4항에 그죠?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양도소득세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스톡옵션으로 20억을 먹었다. 이게 지금의 근로가 아니라 양도로 가거든요. 양도소득세를 내겠다. 이게 벤처기업에만 있는 특례인데 이러면 이게 원래 5억까지만 됩니다만 요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전환하시면 이 행사차익은 선금 인정이 안 됩니다.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안 해보셨는데 요 벤처기업들이 스탁옵션을 무지 많이 앞으로 부여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요거 읽어보시고요. 제가 또 다른 과정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22번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해외에서 찍은 비용도 들어옵니다. 또 요새는 OTT라고 해서 오버 더 탑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많죠. 그러니까 OTT 콘텐츠 제작 비용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찍은 것도 됩니다. 요건 좀 중요하네요. 근데 이런 거 찍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분요, 그렇죠? 인건비가 되는데 퇴직금은 안 되고요. 이번에 항상 자꾸 저 DC 같은 퇴직연금이 문제가, DC는 퇴직 소득이잖아요. 기본 개념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 근로소득 증대세 적용되는 평균 임금률이 3.0으로 인하 중요하지 않고요. 해보신 적 잘 없죠? 25번 설비 투자 자산이라고 그래서 감가상각들을 가속상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용 요소를 그죠? 더 좀 절반으로 송금을 집어넣는 건 하시는 분들이 없대요.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이제 없고요. 26번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여러분 이분은 연말정산 때 감면받고 해당되는 기업은 인건비가 세액공제되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이 퇴직한 다음에 원래는 3년 이후에 다시 사회에 나오는 분을 말하는데 2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2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잘한 것 같고요. 27번 말도 많은 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이게 2021과 2022 작년과 올해 한해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은 여러분 그죠? 지방에서 수도권 이외에서 증가한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100만 원씩을 올렸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1200이 1300, 중견들은 800이 900, 대기업은 400이 500. 그러니까 일반은 안 돼요. 청년 등 이쪽 분만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 2년간에 걸쳐 되고요. 다음에 28번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뭐 연장된 것들이 많아서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쭉쭉쭉쭉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요 뭐 쭉쭉 갑니다. 39페이지에 41번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죠. 이게 조특법 63의 2조입니다. 조특법 여러분 63조는 그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데 감면은 63조고요. 63의 2조는 수도권에 본사를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할 때 이번에 요건이 강화됩니다. 내려가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가서 그렇죠? 투자되는 금액이 여러분 10억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근무 인원이 20명 이상이란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10억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되고요. 사업용 자산에 그다음에 근무 인원이 이산대로 20명이 넘어야 된다더라라고 돼 있고요. 42번에 뭐 특별지역 감면 대상 지역에 뭐 보령 주포제일 뭐 이런 건데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4번 착한 임대인이죠. 우리 임대인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를 했을 때 임차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뭐 올해도 그냥 2021년 6월이다. 똑같은데 5번이에요. 폐업한 임차 소상공인이니까
내가 올해 이 사람이 하다 폐업을 했어요. 사업을 중단했죠. 그럼 이게 안 됐었던 문제가 있어서 법에 폐업한 분들도 되고요. 이건 오른쪽에 4번에 보면 소급 적용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니까 2021년 세무조정할 때 반영이 됐던 거고요. 다음에 46번 미완료 소득에서 차기 완료 적립금이라는 거 있죠. 보통 1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쓰질 못해서 번 돈의 투자나 임금 상승이 얼마 안 되면 내년에 1년의 기회를 주고 내년에도 못하면 다시 세금을 내는데 요 1년의 기간을 2년 그렇죠? 이거 했습니다. 이건 2021년 거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차기 완료 적립금을 적립해 놓으면 이게 올해나 또는 내년까지 그러니까 1년을 연장해 준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잘한 것 같습니다. 미완료 소득 조심해 주시고요. 47번에 이거는요. 미완료 소득을 계산할 때 문제가 많았던 게 동그라미 3번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로 세무조정해가지고 내가 냈어야 될 금액이다.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의 비용 잡은 것도 아니고요. 실질로 세무조정해서 모든 세액공제 감면을 해서 내가 진짜 내야 되는 흔히 말하는 결정세액과 그렇죠? 지방소득세 있죠? 그놈이다. 이건 원래 이랬는데 자꾸 혼돈이 많아서 이번에 분명한 조항을 넣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에가 또 뭐 없나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53번에 가시면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그래서 운동경기부를 만들며 유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상이 좀 늘어났고요. 가로 2번에 e스포츠 하도 요새 컴퓨터로 하는 것도 진짜 운동이니까 그것도 늘어났습니다. 대상에 넣었고요. 54 해외 진출했던 기업이 우리나라 돌아오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거 해당되는 분만 보시는 거고요. 뭐 특별한 것도 없네요. 쭉쭉쭉 58번 조심해 주시고요. 잘 연도 중에 바뀌어서 모르는 이게 조특법 104조의 32조인데 자 다음에 용역 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 자료를 수익금액,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리운전, 그다음에 택배들, 간병, 골프장 캐디님들, 파출 용역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 돈을 주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를 그죠? 월별로 다음 달 말 원래는 1년에 한 번 2월에 냈거든요. 이게 작년 연도 중에 바뀌었어요. 11월, 지금 11월 10일부터 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해부터는 이번 달 걸 다음 달 말에 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안 내면 과태료를 때려요. 그리고 거기 가로 2번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200만 원 한도로. 근데 이 세액공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태료를 때려 이거 안 내시면요. 그죠? 법에 요 과태료 조문은 여러분 그죠? 59번에 있죠. 요게 웃겨요. 소득세법 177조항에 있어.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과태료 조문을 넣어놓고 이거는 이런 분에게 돈을 주는 분이 법인일 때도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라고 소득세법에 있어서 여러분도 적용이 되어 잘 하시면 세액공제해주고 안 하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과태료는 올해 거부터 나옵니다. 작년 연말쯤에 별도로 개정된 거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에가 나머지 주주 뭐 없네요. 끝나나요? 맨 마지막 67번 여러분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중복 지원을 배제하네요.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이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 잘 아시는데 공사부담금은 우리가 뭐 지역난방공사라고 그럴까요? 그럼 가스관을 묻는데 거기 혜택을 보시는 분이 자기네들이 가스관 비용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공사부담금이거든요. 그럼 거기는 공사부담금을 받아서 자기가 가스관이라는 유형자산을 묻어요. 이거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꽤 많은 불이익이 있겠네요. 그렇죠? 회계 처리로서는 그죠? 받을 때 수익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옛날부터 안 됐었던 건지 그렇죠? 아니면 됐는데 안 되는 건지가 이건 한번 해당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여러분요. 자, 끝. 여기까지가 올해 개정되는 세법을 한번 훑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알고 그냥 어쨌든 그냥 편하게 읽고 일단 내가 다니는 회사에 뭐가 해당이 되나 보시고요. 세무회계사무소 분들 많이 듣죠? 내가 관리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게 있나? 한번 계속 편할 때마다 넘겨보십니다. 그죠, 여러분요? 이런 거 한번 봤으면 됐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죠. 51페이지 기업회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IFRS는 별도의 반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분들이 계정 과목별로 어떤 회계 처리를 하고 엔드 세무조정을 가리키는 반이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오른쪽에 33장까지 있습니다. 그죠? 3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걸 공부하겠고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개정된 내용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회계 기준이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양쪽의 차이도 한번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랑요. 결산 절차, 외관법이 나옵니다. 안 아시죠? 다 알죠? 맨 밑에 그쵸? 다 4개 중에 2개가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넘어가셔서 60페이지에 그쵸?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니까 그냥 뭐 자산이 120억이거나 부채가 70억, 매출액이 100억, 그다음에 종업원이 100명 이상 요 4개 중에 2개면 외관법이고요. 유한회사도 규모가 있으시면 감사를 받죠. 그래서 주식회사 등자가 붙었죠.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외관법. 재무제표 종류라는 거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결산 확정 절차에 가면 이 사회에서 언제 재무제표를 승인받고 이런 것들 나오네. 요건 여러분 제가 맨날 강조하죠. 여러분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상법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상법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상법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곧 올해 안에 국세청에서도 이 상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나 세법 처리, 과세 문제에 대한 강의를 의뢰가 와서 제가 상법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납품하고 제가 강의도 할 것 같은 생각이 있네요. 뭐 기회 되면 해드리면 좋죠. 그럼 여러분하고 달리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회사에 가서 뭘 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나 하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라 뭐 이렇게 강의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상법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면 그때 주총과 이사회 그다음에 결산의 절차 이런 걸 검토합니다. 꼭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는 회계감사 안 받는 분은 그냥 할 게 없죠. 회계감사 없으니까 그냥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총에서 승인하고 3월 말에 법인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볼 내용도 잘 없고요. 64페이지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런 걸 안 해요. 이런 거 다 아시는 분들이라.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여러분 그렇죠. 56페이지에 뭐 법인세 낼 때 제출한 여러분 66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 혹시 아시죠? 작년 연말 10월 달에 하나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준이라든지 낼 때 재미없었던 게 여러분 표준 대차대조표라고 써 있었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막 징그럽게 뭐라 그랬는데 여러분 작년 10월쯤에 뭐 요거 서식 몇 개를 바꾸면서 여러분
표준, 대차대조표라는 이 세법상표를 전부 다 재무상태표로 다 바꿨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바꾸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재무상태표란 이름으로 바뀐 게 이런 서식들 개정의 이유예요. 내용은 나머지랑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2번 해외 투자할 때 아시죠? 해외 현지법인 명세, 그 다음에 뭐 재무상황표들 내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건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좀 넘겨드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십니다. 여러분 68페이지에. 자, 여러분이 외국에 부동산이 있어요. 이걸 올해 샀다, 갖고 있다, 팔았다, 임대 줬다. 그렇죠? 그거 명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바뀐 게 보유죠. 이제까지는 올해 샀다, 올해 팔았다, 올해 임대 줬다인데 지금 사서 내가 업무에 쓰고 있다. 우리 회사가 보유에 대한 명세가 추가돼서 이건 소급됐죠. 2021년. 요거는 2022년 6월까지 내는 거예요. 6월. 법인세 신고 때 내는 게 아닙니다. 석 달 늘러져서 6월까지 내시니까 보유에 대한 것도 내셔야 된다라는 말도 안 내면 밑에 어마무시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랬고요. 71페이지에 이제 또 다른 게 나오죠. 여러분 어쨌든 기억해 주세요. 이번 바는 뭐 세무조정이 뭐예요? 소득처분 뭐 이런 거 잘 안 할 거예요. 그냥 바로 개정 과목으로 바로 가서 회계 처리 이렇게 하고 세무조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 그냥 바로 개정 과목별로 올해는 타겟을 이렇게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16시간 잘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